네, 시장의 중심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빠르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3,050선마저 깨트리고 말았는데요.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빨간불을 켠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낙폭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윤재용 연구위원과 함께 ETF로 본 자산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위원님과 함께 ETF로 월간 ETF 코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자산시장에 대해서 어떤 동향을 한번 살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코멘트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전반적인 동향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찾아뵙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텀 두고 이제 어떤 동향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마 최근 한 2, 3주 동안 한국 시장 굉장히 강했었죠. 네, 이게 이제 뭐 글로벌이든 뭐 국내 시장에서든 뭐 ETF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별로 또 ETF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초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이제 가장 이제 강한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EWY라고 해서 이 MSCI 코리아 지수를 이제 추종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 해당 ETF가 지금 연초 대비 한 34% 정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어떤 뭐 전체적인 뭐 작년과 대비되는 이제 올해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 굉장히 강했던 이 미국 시장이 좀 약간 정체 보이면서 그 외의 국가들, 특히나 이제 한국을 대표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혹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독일 포함해서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다만 지금 뭐 국내 이제 기준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국한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약간 좀 특이한 동향들이 한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이제 한국 중소형주들 뭐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이제 그런 이제 지수들 ETF에서는 좀 자금이 좀 유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한국 대형주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주 연속으로 좀 자금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 10주 동안 한 3조 7천억 정도 좀 돈이 빠져나갔고 같은 기간 또 이제 인버스 숏이죠. 이제 인버스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 좀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제 ETF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이제 국한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금은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꼭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TF 시장의 자금 유입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형 유입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미국 시장으로 좀 다시 되돌아가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이슈들 좀 있었었고, 그죠? 그거 외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발언을 좀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도 조금 이제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어떤 미국 주식형,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형에 대한 수요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자금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ETF 시장 전체로는 한 500억 달러 정도 주간 단위로 좀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52주 이제 주간 단위로 평균 내보면 한 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의 어떤 자금이 들어왔는데, 다만, 보통 이제 이런 자금들은 분기 말에 좀 자금이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벌써 지금 6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마지막인데, 약간 이제 이 정도 경향은 좀 패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차트가 어떤 차트냐, 이제 미국 ETF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이 이제 미국 주식형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자금들, 다음에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 외 주식들, 뭐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이제 회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채 단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채 단기물은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해질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자금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공이 지금 이제 미국 외 주식형에 대해서 자금들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정체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자금이 유입됐다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그래프가 다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는 자금 자체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자금 자체는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ETF 시장으로 이제 아까 이제 52주 평균으로 한 200억 달러 정도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총액으로 보면 1조 달러 정도의 돈이 이제 ETF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꾸준하게 들어온 모습 보이면서 뭐 개별 카테고리 단위로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외의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이제 돈이 네. 들어온 영역이고, 사실 뭐 개별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들여다보면은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됐는가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주요국의 주식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테마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월간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주식과 관련된 ETF들 좀 굉장히 네. 많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리스트는 이 주요국들,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홍콩, 홍콩, 뭐 일본 이런 시장들 내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키워드를 좀 꼽아보게 되면 일단 한국,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자력, 뭐 인터넷 이런 네. 것들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1개월 기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K 방산, 우주 관련된 ETF였어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업들을 좀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지금 두 번째도 지금 역시나 한국 ETF고,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산업을 좀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한국 외의 것들 찾기가 좀 힘든데, 네. 한국 외 것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글로벌 우라늄,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간 이 중간 단계로서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원자력에 대한 규제들을 계속 풀어준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식형은 아닙니다만 이 플래티늄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도 좀 최근에 좀 강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테마를 보더라도 확실히 테마 단으로 봤을 때 방산과 원자력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산에는 어떠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우선 특히나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뭐 변동성이라든가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그렇죠. 꼽아보면, 네. 첫 번째가 이제 방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에너지, 뭐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방산 관련된 것들을 좀 먼저 꼽아서 네.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방산은 사실 뭐 한두 주 정도 확 튀어오른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뭐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이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어떤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들도 좀 풀기 시작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작년 말에 사실 미국 방산 쪽이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국방비 삭감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한 우려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25년도 예산안 나온 거에 보면은 오히려 증액 이렇게 좀 돌아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뭐 이란 이스라엘 이슈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어왔다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자금 쪽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이제 여기 회색 음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방위 산업 관련된 ETF들, 그리고 뭐 미국 그리고 글로벌 방위 산업 ETF에 들어온 돈들의 어떤 누적 추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다시금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누적 자금으로 봤을 때도 방산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ETF 수익률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월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어떤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굉장히 좀 마이너한 테마이긴 합니다만, 뭐 네. 마리아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테마로는 개별 산업 테마로는 뭐 유럽 럭셔리 쪽이라든가 뭐 중국 전기차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락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뭐 솔라나 같은 이제 뭐 블록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은강주예요. 이제 은을 캐는 것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을 네. 묶어서 또 ETF가 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단기간에 확 올라왔다가 은 가격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ETF와 지금 하락하고 있는 ETF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상위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좀 국한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 중소형 테크 관련된 테마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가운데 좀 정체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국면에서는 또 그쵸. 이제 중소형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국한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혁신 기술주 테마라든가
뭐 차세대 인터넷 뭐 이런 쪽들이 강했고 지금 좀 특이한 부분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ETF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지금 주간 단위로 한 7.3% 정도 오르면서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쟁 당사자 국가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스라엘 쪽에 좀 약간 우호적인 부분을 가고 있다 보니까 증시는 또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네. 우라늄 채굴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것처럼 뭐 에너지 관련된 ETF들 강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ETF 주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차트 한번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형 테크 테마 강세를 지금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보시는 이 차트는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좀 유형별로 좀 정리를 네. 한 거예요. 워낙 겹치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승률 상위 순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테마 관련된 것들 내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혁신 기술이라든가 뭐 인터넷, SNS 화제주 이런 것들도 ETF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 좀 꼽을 수가 있고 개별 국가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대한민국 이런 네. 정도까지도 움직였구나 정도 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ETF 상위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괜스레 좀 뿌듯해지는데 오늘 시장은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확실히 강했던 게 물론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유가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유가 급등에 따라서 또 테마주들이 연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지금 유가 올라가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게 좀 에너지 산업 그쵸. 관련 ETF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그리고 그 직전 주까지 한 2주 정도 해서 이제 이슈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네.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면서 역시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ETF도 튀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선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만 일단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원유 ETF예요.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ETF고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검정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에너지 네. 관련된 거. 다만 이런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좀 피해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항공 항공이죠. 섹터. 네, 그래서 이 글로벌 항공 쪽 관련된 ETF는 이제 반대로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뭐 에너지 쪽 공이 지금 자금은 조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 지금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누적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쪽은 자금이 좀 계속 빠져나가던 네. 부분이었는데 좀 일시적으로 지금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가 급등에 따라서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살펴봤고요. 피해 테마로는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공 ETF 관련된 종목들도 좀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전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ETF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하락 관련해서는 이제 월간 단위로 말씀드렸던 거에 어떤 연장선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전체 내에서 이제 하락률 상위 ETF들 좀 정리를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까지도 비슷하네요. 지금, 네. 거의 유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더리움과 같은 뭐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까지도 좀 하락했다 정도 동향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태국, 여기는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금과 금광주에 대해서는 자금이 어떻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건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ETF로는 어땠을까요? 네, ETF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작년에 이제 금 ETF들 거의 한 20% 넘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미 벌써 그 부분들 다 따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지정학적 이슈 올라오면서 이제 금가격도 이제 그 직전 주까지는 올라왔는데 지난주는 오히려 조금 이제 조정 네. 나오는 어쨌든 이제 뭐 오늘 이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역시나 금이나 뭐 금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폭 좀 하락은 했었었고요. 다만 자금은 이제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들어온 오.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회색 음영이 아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적 자금 추이예요. 그래서 작년은 이제 초반 내내 지금 자금 빠져나가던 상황이었고 그런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금도 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 들어서는 이제 갑자기 좀 굉장히 강하게 자금률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동향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과 관련된 ETF의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도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인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글로벌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인도 관련된 ETF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인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사실 뭐 분산 측면에 좀 많이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좋았던 이제 한국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많이들 보시는 시장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도 좀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별로 어떤 국가가 어떤 특정 국가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든가 이런 구간들이 좀 다르고 또 스토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산 차원에서 좀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심을 넓혀놓고 보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인도 소비라든가 이런 ETF도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관련해서는 또 국내에도 여러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MSCI 인도를 지수를 추종한 뭐 ETF라든가 혹은 뭐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뭐 니프티 지수 이런 지수를 추종한 ETF도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이랑 이제 인도 이 양대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머징 내에서 굉장히 양대 그쵸. 국가 중에 하나면서도 지금 뭐 인도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뭐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굉장히 좀 고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좀 중국은 약간 이제 저성장을 중성장 정도로 좀 약간 내려간 상태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6%대 이상의 어떤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 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에 대한 유지 부분,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전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 9월 달부터는 사실 이제 뭐 인도 관련된 주가가 좀 좋진 않았었습니다. 좀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좀 밸류에이션도 높았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경제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걸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는 좀 좋진 않았었어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금 이제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이제 줄어들었다. 지금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선으로 나타나는 차트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이 인도 소비 관련된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주가 조정 나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꺾인 상태에서 꺾였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PR이라는 부분과 인도 소비의 차트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인도 소비 ETF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해당 이제 ETF의 이 몸값, 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EPS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가 조정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자연스럽게 빠졌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과거 막 2015년 이후로 한 10년치 평균 정도로 봤을 때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간 상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과거에 어떤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높았던 수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했다라는 관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자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주황색 차트가 조금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해당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조금 달라요.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배수로 나타나는 거고, 다음에 주가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달러와 통화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위아래에 있는 거로 이제 비교를 이제 물론 백선으로 놓고 보면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실적은 조금 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실적 돌아오는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좀 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실적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도라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국가면서도 이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금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실적, 어떤 소비 여력이라든가 이런 늘어나는 부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자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ETF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이 INCO라는 이제 ETF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뭐 인도 컨슈머 이 정도로 좀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서 이제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쪽도 또 워낙 해외 라인업들 좀 많다 보니까 국내에도 이 인도 소비와 관련된 ETF들도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운용자산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게 이 인도 빌리언 컨슈머라는 이제 이름의 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ETF 역시도 이제 인도 소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접근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도 관련된 ETF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소비 차원에서 ETF 관련된 종목을 한번 ETF를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전에 이 포인트 부분과 리스크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통화랑 이런 지수 측면에서 좀 이제 변동성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때는 역시나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워낙 이제 중국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강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낮게 보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분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정 국가 하나만 찝어서 가기는 좀 힘든 측면들이 있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유지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내 포트 내에서 좀 일정 부분 깔고 가는 형식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인도 관련해서도 ETF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인도 시장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투자하기는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인도 개별 주식은 아직 외국인들한테 열려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혹은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ETF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눌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마냥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자체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당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도 ETF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제 배당 관련해서 ETF도 굉장히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ETF는 이제 이 글로벌 배당 성장 ETF가 있어요. 일단 배당 성장이라는 거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배당금을 좀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이제 미국 외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FID라는 티커를 가진 이제 ETF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외 국가 중에서 이제 일정 이상 유동성, 어떤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하는 기업들 일단 골라요. 발라내고 그 기업들 내에서도 이제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리거나 이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이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이다. 우리가 이제 현금흐름을 만든다. 뭐 배당을 받아서 뭐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배당금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 뭐 배당 전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배당 성장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배당 성장 기업 ETF들을 먼저 좀 과거에 좀 말씀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산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배당 성장 ETF들도 함께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궁금한 게 사실 배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배당률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글로벌 국가끼리 묶은 걸까요?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미국 배당 성장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배당 성장 말씀드리면서 이제 플러스 더해서 이제 해당 글로벌 배당 성장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게 이제 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외에 어떤 분산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의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뭐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이제 이런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좀 많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각각 개별 국가 내에서도 이 금리가 다운되는 구간에서 이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좀 염두에 두고 글로벌 배당 성장까지 보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합쳐버리면 시장이 좀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치 차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 관련해서도 포인트랑 리스크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산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현금 흐름을 안정성을 좀 추구하겠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거고요. 어떤 이제 리스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인도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산 시장이 또 ETF로는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가 저희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뿐만 아니라 ETF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ETF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